다음 주제를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요거는 좀 한번 이 네. 경제 전문가들 나오시면 계속해서 여쭤보는데 네. 지금 이춘석 의원의 그 차명 주식 계좌 지금 의혹이 아니라 거의 사실인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하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탈당했어, 제명시켰어, 더 이상 우리 당하고 엮지 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사에서의 기사 비중도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의원이 변명하는 게 네. 나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보좌관의 그 휴대전화를 내가 잘못 들고 가는 바람에 그걸 좀 봤을 뿐이고 내가 그렇게 눌러준 것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게 좀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다른 얘기는 많이들 하셨을 거니까 예, 제가 예.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MTS라고 하죠. 보통 예. HTS 모바일을 MTS라고 하는데 저기 지금 주식 계좌 주인이 차 씨잖아요. 예. 그러면 저 차 씨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매수매도 거래를 하려면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게 그럼 누구 겁니까? 금융인증서가 차 씨로 된 명의의 MTS에 주문을 하려면 차 씨의 공인인증서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매수매도 버튼이 눌립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은행이라던가 이런 금융인증서 같은 경우는 보통 아무리 친해도 잘 안 줍니다. 저도 누가 줍니까 그걸? 친동생이랑 그거를 주고받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저거는 사실 뭐 본인 계좌가 아니고 차명이 확실한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저거는 본인 계좌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증권사에서 뭐 저거를 갖다가 가명을 써서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미 금융인증서를 공유할 만큼의 친한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얼마나 급했으면은 저기 본회의장 가가지고 저렇게 매매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일단 딱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공인인증서를 저 사람 걸로 해야 된다는 것만 딱 보더라도 이거는 차명 거래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이춘석 의원은 그런 되도 않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이춘석 의원이 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 이 AI 사업 분야를 관장하는 경제 2분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AI 관련 사업들 정보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이버나 LG CNS 주식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딱 매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가대표 AI 산업이 네. 선정됐잖아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부자 거래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 한 거고요. 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런 거래는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저기 화면에 나왔던 네이버랑 LG CNS가 그 국가대표 AI의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들이에요. 예. 그러면 저게 지금 사진이 찍힌 게 그 AI 국가대표 발표하기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분들이 즉 기자들이 위에서 사진 찍는다는 걸 다 알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거는 사실 뭐 일부러 보여준 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국가대표 AI에 어떤 기업이 포함되는지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저기에 신용거래까지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금 말고 저 증권사에 돈 빌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빚내서 투자하는 그렇죠. 거예요. 말 그대로 B2입니다. 예. 그러면 저게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저거를 신용까지 해가지고 거래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저 이춘석 의원은 국가대표 AI의 그 뽑힐 기업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점. 예. 그러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그렇고 또 하나를 더 보자면 도대체 얼마나 단타를 많이 하고 싶었으면 예. 그랬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춘석 의원은 2024년도 10월 달에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도 저렇게 찍힌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네. 어떤 곳인가요? 그때는 넘어갔어요. 그냥 이렇게 공식화가 안 되고 어물쩡물쩡 넘어갔는데 예. 근데 스튜디오 미르도 저기 이춘석 의원이 거래했던 날 이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고요. 이춘석 의원은 뭐 그 전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춘석 의원이 그 작전 세력들 안에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고요. 네네. 아마 그 기업의 어떤 호재성 이슈들을 알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다.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니 높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예. 폐가망신 시켜야 된다라는 그게 딱 저거의 케이스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 용으로 만들겠다고 해갖고 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언론에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런 AI와 관련된 그런 법사위원장이라던가 이런 거 하시면서 예. 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LECNS라던가 카카오페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을 예. 이미 먼저 한번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거 하나만 조사해서 끝낼 게 아니라 지금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전수 조사를.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부터 예. 과연 그런 차명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딱 맞춰서 국회의원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낸 이력이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뭐 특검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민주당은 특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춘석 의원 그냥 아니, 꼬리 자르기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뭐냐 박수현 민주당 그 수석 대변인이요. 아니 이춘석 특검법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 국민들이 동의 안 할 것 이런 소리라면서 지금 뭐 검찰이 알아서 수사 잘할 거야 이런 얘기들만 지금 계속 하더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네. 저런 것들에 대해서 폐가망신을 시킨다고 했는데 예, 지금 예. 이춘석 의원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코스피 5천 보낸다, 뭐 생활비 벌자라고 얘기했던 거에 반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을 거의 무시한 거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자기는 이득을 봤다. 이게 바로 범죄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회 위반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특검을 해야죠. 이거 형량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7년 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징역 7년 이하면 이춘석의 정치적 생명도 완전히 끝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 이대로 묻혀버리고 또 언론에서 지금 보도의 어떤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펜앤마이크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 경제평론가와 함께 지금 이춘석 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것들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삼성과 현대 기아차가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좀 옮길 그런 어떤 상황들 쭉 한번 논평을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